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안의 찬란한 비, 내면 아이와의 만나, 나의 어린 왕자, 지은이는 정여울, 발행은 크레타입니다. 어른이 되어 생테치페리의 동화 같은 소설 어린 왕자를 다시 읽으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각 개인의 내면에는 과거의 유아기적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에 경험한 내용은 정신세계 속에 남아 현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인이 된 후에도 마음속에 남아 평생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내면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어린 왕자 이야기를 통해 정여울 작가가 내면아이를 만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아이에게 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성인 자아에게는 누나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두 자아의 대화를 통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한 기억, 어린 시절의 불쾌한 기억들, 늘 외롭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자는 내면아이의 상처 입은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자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내면아이가 고통받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작가는 당신의 내면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된 당신의 보살핌과 구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내면 아이는 오랫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당신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마침내 진정한 치유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나와 조이 첫 번째 만남. 분명 내가 흘린 눈물인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있다. 14살 중학교 1학년 어느 겨울날, 나는 춥고 어두운 골방 안에 난로를 켜놓고 그 불빛에 의지해 어린 왕자를 읽다가 갑자기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다. 14살 아이가 무에 그리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오래오래 토해냈다. 내 안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고여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장면이 너무 슬퍼서였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런 설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내 안에 알 수 없는 눈물은 뚜렷이 해명되지 못한 채 내 안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어른이 되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내면아이는 내게 충격적인 개념이었다. 내 안에 영원히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부분이 바로 내면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게 된 성인 자아가 내면아이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나는 묘한 양면 감정에 사로잡혔다. 반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성의 언어, 어른의 언어로는 이렇게 질문했다.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걸다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유치한 것 아닌가? 성인자는 이 세상에 힘겹게 적응하며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내면 아이와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런데 내 안의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내면 아이는 성인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넌 한 번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 넌 어른이 되어 바삐 살아가느라 하루하루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내가 쳐놓은 마음의 쇠창살 속에 갇혀서 항상 너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마치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의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대뜸 양을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처럼 이제야 너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뻐. 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 내 안에 내면 아이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난 그 아이가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낼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이름 붙여준 적 없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였다. 아주 무뚝뚝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내 안의 성인자아는 처음으로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그래, 너구나.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난 내가 아직도 거기 있는지 몰랐어. 난 이제 너무 세상에 찌든 어른이 되어서 미처 널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미안하구나. 내가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잘 있었니? 난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내 안의 내면 아이에게 인사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말했다. 내가 잘 있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잘 있겠니? 너와 난 원래 하나였으니까 우선 나에게 이름을 붙여줘. 내면 아이 같은 어려운 단어 말고 그냥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그런 빛나는 존재의 이름을 붙여줘. 내가 한 번도 되어본 적 없는 그런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니 이 대바라진 내면 아이의 거침없는 요구에 나는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어야만 이 아이와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디서부터 그런 이름이 튀어나온 것일까? 난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그래, 조이. 널 조이라 부를게. 난 조이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좋았어. 이름만 들어도 말 그대로 기쁨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차마 그 이름이 좋다고 말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랑 안 어울린다고 할까봐. 난 우울한 사람이니까. 걸핏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니까. 환하고 경쾌하고 명랑한 조이라는 이름, 그렇게 가볍게 반짝이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 어린 왕자 못지않게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의 마음에 곧바로 돌직구를 날리는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까르르 웃으며 잘도 조잘거렸다. 조이, 그 이름 참 좋다. 나도 너에게 기쁨이고 싶어. 하지만 나도 너에게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 둘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넌 항상 슬프다며. 그럼 넌 밤의 사람인 거야. 밤의 사람, 달밤의 사람,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 그럼 내 이름은 누나로 하자. 누나,
어디 한번 너의 소원을 말해봐. 누나, 달밤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니 완전 마음에 드는데 예전에는 제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한때는 깊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디 잘 지내기를 빌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너무 어려운 소원 말고 너의 이야기를 무진장 솔직하게 쉼없이 들려달라고 빌어볼래. 조이, 너의 이야기를 그냥 마음껏 들려줘. 조이, 입이 아플 때까지 한번 신나게 떠들어봐. 그거야 내가 간절히 원하던 바지. 사실 지금은 그렇게 평생 무뚝뚝했던 누나, 내가 나에게 말을 걸어준 것만으로도 기뻐. 난 이제 너에게 자꾸만 부탁을 할 거야.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내 별에 두고 온 나만의 새침하고 아름다운 장미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내 소중한 친구 여우를 잃어버린 이야기도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린 어린 왕자처럼. 내 안에 내면아이의 서글픈 고백에 가슴이 저려왔다. 나에게도 나만의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한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이야기 속의 어린 왕자. 그 이야기가 도저히 머나먼 나라 프랑스의 비행기 조종사가 쓴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내 이야기 같았던 그 시절의 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내가 미처 다 흘리지 못했던 내면 아이의 눈물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14살의 겨울밤, 일부러 형광등이나 스탠드를 켜지 않고 빨간 난로불의 의지에 바닥에 웅크린 채 어린 왕자를 읽었던 내 안의 내면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영원히 잃어버릴까봐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것이다. 입시지옥의 광풍에 휘말려 온갖 입학과 면접과 취업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사람을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파하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에 휩쓸려 나는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난로 불빛의 의지에 고요히 나만의 어린 왕자를 어여삐 쓰다듬던 14살의 나를 간절히 되찾고 싶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가끔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불러 안부를 묻곤 했다. 조이, 있잖아. 사실 난 내가 너무 그리워. 난 어른이 되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거든. 하지만 난 아무래도 널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뻔한 어른이 되어버렸거든. 너를 보면 난 한없이 부끄러워져. 이제 지금의 내 모습엔 그 시절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함이 전혀 없어. 내가 돌보고 보살펴야 했던 내 안의 내면 아이, 조이는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도리어 나를 걱정했다. 난 내 안에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던 것이지 결코 사라진 게 아니야. 난 항상 너를 향해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었는걸.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내도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을 해내도 내 안의 어린아이는 죽지 않아.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났지만 사하라 사막의 어느 모래 언덕 위에서 반짝이는 별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내면 아이가 뭔가 모자란, 덜 자란 가르침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면 아이는 내가 언젠가는 되찾아야 할
내 안의 소중한 잠재력이며 어린 왕자처럼 해맑고 여리면서도 당차고 사랑스러운 내 안의 가장 환한 빛이었다. 이제야 그 이해할 수 없던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마 어른이 되려 기지개를 펴고 있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어린이의 몸이 아니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사춘기 같은 거추장스러운 통과 의뢰 따위는 재빨리 건너뛰고 싶었다. 어느 날은 못 견디게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날은 결코 어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내 안의 어린 왕자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어른이 되면 내 안의 어린 왕자, 내 안에 그토록 아름다운 내면 아이와 끝내 작별할까봐 미치도록 두려웠던 것이다. 어린 왕자의 말.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양 한 마리만 그려주라니까. 나는 그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주위를 잘 살펴보았다. 이제 보니 아주 신기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가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내가 그린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소년이다.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6살 때 이미 어른들의 잔소리 때문에 화가의 꿈을 포기한 후 나는 뱃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는 보아뱀을 혼자 그린 것 빼고는 제대로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아이를 나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곳에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무서워서 죽겠다는 얼굴도 아니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간신히 정신을 차린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서 너는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아까와 같은 부탁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부탁할게.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면 함부로 거절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나는 정말 엉뚱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고작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따위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나빠진 목소리로 난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또 속삭였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주면 돼. 나는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기에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 아니, 보아뱀 뱃속에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정말 작은 곳이야. 난 양을 갖고 싶다니까.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슬픔의 사막에서 끝까지 지켜줄게. 조이, 언제부터 나에게 관심이 생긴 거야? 조이는 커다란 눈망울을 반짝이며 누나에게 묻는다. 누나,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볼 때마다 마치 내 안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어린아이가 또 한 번 상처받는 것 같았어.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알리는 뉴스를 봤을 때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부터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마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내면 아이가 아주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싶었어. 자꾸만 과거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은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었거든. 나는 강인하게 살아남고 싶었어. 더 지독한 어른이 되고 싶었어. 누구도 날 무시하지 않게 내 주변에 강력한 방어벽을 쌓고 싶었어. 그런데 내면 아이라니 내 안에 아직도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울고 있다니 정말 황당하더라고. 미안, 조이. 너 지금 살짝 얼굴 찌푸린다. 하하, 미안. 난 어른이 되었잖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내면 아이와 작별하는 것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사랑받지 못한 내면 아이, 미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녀. 나는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착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부모님이 보살필 수 없는 내면 아이가 있었어.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아이라는 걸 모르셔. 사랑을 준 기억밖에 없으니까. 부모님은 나처럼 사랑받지 못하셨거든. 하지만 아이들은 사랑받은 기억보다 상처받은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해. 그 상처가 치명적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게 뭔가 심하게 으스러진 영혼을 껴안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분노와 원한으로 폭발해 버릴 수도 있어. 나는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어. 그 전에 너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 미처 충만하게 사랑받지 못한 우리 안의 내면 아이, 나의 어린 왕자, 나의 주위를 보살피기 시작하자 내 삶이 바뀌었어. 마치 지하 감옥에 수십 년간 갇혀있던 내 안의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 처음에는 성인자아와 내면 아이의 만남이 너무 어색하고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지만 점점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수록 나는 내 안의 슬픔과 화해하기 시작했어. 너의 깊은 슬픔에 귀 기울일 때마다 나는 더 다정해지고 사려 깊고 그러면서도 밝아지는 느낌이야. 마치 내가 우물처럼 좁고 답답한 곳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다가 내 안에 상처를 단단히 동여맨 봉인이 풀리자 내가 비로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버려진 우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기분이야. 이제는 예전처럼 그 상처가 아프기만 하지는 않아. 아프면서도 그 상처가 나의 소중한 일부임을 알겠어. 조이, 너의 상처로 인해 나는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너의 눈물로 인해 내 안에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슬픔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신기하게도 내면 아이의 그림자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면아이의 환한 빛을 깨닫게 돼 내면아이의 그림자를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보살필수록, 잘 들여다볼수록, 잘 어루만질수록 우리는 자기 안의 아름다운 가능성과 만날 수 있어. 누나, 나는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직도 많아. 어른이 되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잖아. 특히 너무 괴로운 상처일수록 어른들은 그저 묻어두려고만 하더라. 거꾸로 너는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는 세상의 진실도 너무 많아. 그러니 우리 더 자주, 더 오래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래, 조이. 내가 항상 나를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는 느낌이야. 어떤 어른들은 내면아이와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야 내 상처를 깨달았다. 이렇게 느낀 다음에는 다시 내면아이와 작별하기도 해. 그러면 그토록 어렵게 이루어진 내면아이와의 만남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려. 내면아이는 평생 우리가 데리고 다녀야 할 아주 소중한 친구인데 말이야. 누나, 이제 알았구나. 내 소중함을. 하하. 자, 이제 이야기해봐. 어린 왕자가 지구를 떠나야만 했을 때, 조종사와 영원한 작별을 고할 때, 너는 왜 그렇게 세상이 끝날 것처럼 통곡을 한 거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직도 술술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너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니까 어떻게든 대답해 볼게. 그때는 내면아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내 안에 뭔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 어린 왕자가 자신의 사라지는 모습을 결코 보이고 싶지 않아 숨으려 하는 순간, 어린 왕자가 뱀에 물려 지구를 떠나는 순간, 이제 내 어린 시절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어. 어른이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그때쯤에 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고 오해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거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무도 날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았어. 바보 같은 생각이지.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외롭고 상처 입은 한 마리 새였어.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날개를 꺾인 어린 새처럼 나의 날개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아프고 두려웠어.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는 내 뒤에서 나를 욕하고 어른들은 내 성적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내 주변에는 무서운 어른, 힘들어 보이는 어른, 불쌍한 어른, 재미없는 어른들이 가득한데 나도 그들처럼 행복하지 못한 어른이 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그런 어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두려웠지. 하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왕자가 영원히 지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어릴 때처럼 너무나 해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어른들의 경쟁과 성공에 대한 갈망의 씨앗이 내 심장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도 모르게 어딘가 세속적인 때가 묻어버린 내가 너무 믿고 싫었어.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른들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 나는 그들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할 것 같았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착한 모범생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내가 참 싫었어. 하지만 내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린 왕자의 마지막 흔적이 내 안에 내면 아이 조이, 너의 안타까운 손길이 나를 붙들었던 거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제발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말아 달라고. 어쩌면 그래서 나는 그토록 세상이 끝날 것처럼 울고 또 울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어른들의 세계, 속물들의 승리하는 세계, 권력과 자본만을 추구하며 주변의 약하고 여린 모든 존재를 짓밟아버리는 그들의 세계에 이미 감염되어 버렸는데 너만은 아직 감염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어린 왕자가 떠나가는 것이 마치 내 안에 내면 아이 조이, 내가 영원히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웠던 것 같아. 그때는 너의 손길을 야멸치게 뿌리치는 것이 멋진 어른이 되는 길인 줄 알았나 봐.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것이 아닐까. 다시는 조이 내 안에 어린 왕자인 너를 만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가엾은 누나, 넌 그렇게 세상의 더러움에 쉽게 감염되고 물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항상 아이들의 환상 속 세계를 이해했잖아. 피터팬과 웬디는 물론 온갖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속에서 넌 항상 너만의 네버랜드를, 어린 왕자와 조종사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그 아름다운 사막의 모래 언덕을 잊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잖아. 내가 아름다운 시와 소설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귀를 쫑긋하고 너의 낭독 소리를 듣곤 했어. 그거 알아. 어른들이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동화를 다시 한번 열심히 읽을 때마다 어른들 속의 내면 아이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 어른들이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갸우뚱하면서 때 아닌 어린 시절 동화책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면 아이는 미친 듯이 설레고 두근거려. 어른들이 내면 아이에게 다가오는 가장 어여쁜 발자국 소리야. 누나, 너는 글을 쓸 때도 빛나지만 가르칠 때 더욱 빛날 수도 있어. 글을 쓰는 것은 혼자만의 고독한 작업이지만 가르칠 때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잖아.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사람이 너야. 너무 혼자만 있으려고 하지 마. 너는 외톨이 기질이 있잖아. 원래 사람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면서 점점 혼자 지내려고 하더라.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넌 나름 유머도 있고 외향적일 때도 있어. 외향성과 내향성은 결코 반대말이 아니야. 우리 모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중립적인 모습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외향적인 모습이 되어도 괜찮다 싶어서 세기화 바뀌는 거지. 조이, 리트머스 시험지의 비유 재미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좋아.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만 나다운 나를 지킬 수가 있었어. 혼자가 진심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닐 땐 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은둔했던 거야. 너의 외로움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한단다. 하지만 누나, 그 외로움조차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일 때도 필요하지만 더 많이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런 내 마음 이해해? 그럼 조이, 너는 기쁨이잖아. 너는 기쁘고 싶은 거잖아. 너는 뛰어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날아오르고 싶잖아. 그런 너를 알기에 나는 슬픔 속에서만 머물지 않으려고 해. 내 안에 순수한 내면 아이, 아직 조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했던 시절의 너, 내 안에 어린 왕자가 가끔 나를 찾아와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다시 만나달라고 굳게 닫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던 때를 기억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때 조이 내가 나를 가장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었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응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모든 외로움의 사막을 홀로 건너지 못했을 거야. 나는 어른들의 명령에 순순히 복종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저항해야만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어. 누나, 내 안에 어린 왕자가 떠났다고만 생각하지 마. 둘은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야.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미소 짓는 별을 남겨 놓았잖아, 누나. 사막의 모래 언덕 사이로 어린 왕자의 영롱한 별이 떠오르는 장면을 통해서 어린 왕자는 조종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잖아. 육신으로는 헤어질지라도 마음으로는 영원히 만날 수 있다는 힌트를 심어 놓았잖아. 어린 왕자가 조종사를 멀리서 지켜주고 있듯이 나도 너의 심장 안쪽에서 너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서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조이, 내가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을 때 사실 너도 같이 울었지. 왜 아닌 척하고 그래. 하하, 맞아.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전혀 이유를 모르는 척 해봤어. 사실 나도 그때 많이 울었어. 내가 나를 정말로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았어. 내가 어른이 되는 동안만 잠시 떠나 있으려 했는데 너는 마치 나를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것만 같았어. 내가 나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데도 벌써 내가 너무 그립고 안타까워서 나도 한참 울었어. 사실은 매일 울었어. 내가 나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 봐. 성공하고 싶고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에 들떠서 세상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억지로 너를 끼워 맞춰서 내가 완전히 변해버릴까 봐 두려웠어. 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공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그냥 너는 아름답고 눈부신 사람인데 누나, 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달빛이야. 70억이 넘는 인구가 느끼는 달빛이 모두 저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서 태어나서 그 모든 세상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 마침내 나를 마지막 안식처로 삼을 슬프지만 아름다운 운명의 조종사는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야. 내가 뭔가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를 다시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릴 거야. 조이라는 아이는 누나의 달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히 환하게 빛나는 별이니까. 너의 품에 안겨야만 나는 이 슬픔의 사막에서 비로소 찬란한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으니까.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내 안에 찬란한 비 내면 아이를 만나다 나의 어린 왕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